Thank you. This is Janet. How are you today? 여러분의 영어 지식을 차곡차곡 쌓게 도와주는 자넷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본격적인 수업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 복습부터 해야겠죠? 첫 번째 패턴으로 어떤 것이 더 무엇해요? 어떤 것이 더 어찌합니까? Which is 비교급. 이 패턴을 익혀보고 문장도 만들어봤어요. 엄마 생신 선물에 귀걸이와 스카프 둘 중 고민하며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게 더 나아? Which is better? better가 좋은이라는 뜻의 비교급이라는 거 챙겨두시고요. 선물을 사러 가며 한강 다리를 건너는데 런던에 살았던 친구에게 이 다리가 긴지 템즈강의 타워 브릿지가 긴지 물었어요. 어떤 게 더 길어? Which is longer? 이렇게 긴이라는 long처럼 이 R이 붙어 비교급이 되는 형태도 알아봤었네요. 쇼핑 중에 예쁜 셔츠를 발견했어요. 사이즈 표시가 없어져 버려서 친구에게 어떤 게 더 큰지 물어보네요. 어떤 게 더 크지? Which is bigger? 크다라는 big처럼 단어의 마지막이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건 마지막 자음을 하나 더 붙이고 이하를 붙였었죠? 첫 번째 패턴 마지막 문장. 친구의 취미 중 농구와 자전거 타기 중에 무엇이 더 재미있는지, 흥미로운지 물어봤어요. 어떤 게 더 재미있어? Which is more interesting? 단어가 이음절 이상 길 때 그 뒤에 이 R을 붙이지 않고 단어 앞에 more를 붙인다는 고급 정보도 배웠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패턴. 뭐가 더 좋아? Which 땡땡 do you prefer? 로 만든 문장 복습해 볼까요? 우리 반 팀복을 맞추면서 어떤 색이 좋은지 의견을 물어봤어요. 어떤 색을 선호하니? 어떤 색이 더 좋아? Which color do you prefer? 운동하고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 음식을 먹으며 친구들에게 이런 문장을 이용해 물어볼 수 있겠죠? 또 어떤 음식이 좋아? 어떤 거 선호하니? Which food do you prefer?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나요? 목이 말라 탄산 음료를 마시며 친구에게 물어봤었죠? 넌 어떤 탄산 음료가 더 좋아? 넌 어떤 소다를 선호하니? Which soda do you prefer? 마지막 한 문장만 더 알아볼까요? 배도 채웠고 음료수도 마셨으니 치카치카 양치는 꼭 해야 한답니다. 어떤 브랜드의 치약을 좋아하니? Which brand of toothpaste do you prefer? 역시 여러분들 문장을 척척 말하는 걸 보니 복습 철저히 했군요. 그럼 오늘도 재미있는 사연과 함께 패턴을 익혀볼까요? Let's go!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패런북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찾는 Today's Patterns. 오늘은 이 패런북에 어떤 멘션이 남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 어떤 패턴들이 그 속에 숨어 있는지 함께 볼까요? Got your postcard. The Eiffel Tower in it looks beautiful. I didn't know you were taking a trip. How was your trip to Paris? 보카님의 사연이었어요. 와, 오늘 사연은 파리 여행인가 봐요. 여러분, 파리 가보셨나요? 파리가 어디에 있죠? 그렇죠. 프랑스에 있죠? 파리는 이 자네 선생님도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그 로맨틱한 파리라. 자네 선생님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배낭여행으로 프랑스, 파리에 갈까 봐요. 파리 하면 떠오르는 것은 뭐가 있죠? 그렇죠. 에펠탑이 상징적일 텐데 에펠탑의 영어식 발음은 Eiffel Tower이에요. 이런 자네 선생님 또 흥분해서 친구의 사연 훑어보는 것도 깜빡할 뻔했어요. Got your postcard. 엽서 받았어. got은 get의 과거형인 거 아시죠? get은 여러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얻다, 획득하다, 그러므로 받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The Eiffel Tower in it looks beautiful. 엽서의 에펠탑이 예쁘네. 영어는 같은 표현의 반복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한 번 언급되었던 명사는 그것, 저것 등을 의미하는 it, 이나 that 등으로 대신 불리게 되는데 대신해주는 명사다 해서 대명사라고 한답니다. 여기서 it은 그럼 뭘까요? 그렇죠. 그 전 문장에서 언급되었던 postcard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in it 하면 그 엽서에 있는 계속 내용 살펴볼까요? 그 엽서에 있는 에펠탑이 어떻다고 하죠? looks beautiful. 아름다워 보여. look은 무엇하게 보이다 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렇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무엇하게 라고 해서 look 다음에 부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형용사. 즉 우리나라 말로 무엇 한 어떤에 해당하는 형용사가 와줘야 한다는 사실. 너 좋아 보여. You look good. 너 피곤해 보여. You look tired. 우리가 자주 쓰는 이러한 문장들에서 이미 look 플러스 형용사의 패턴이 등장했었군요. I didn't know you were taking a trip. 너가 여행 중인 것을 난 몰랐네. trip은 일정이 1년, 2년처럼 길지 않은 짧은 여행을 의미해요. 그리고 여행을 가다라는 의미로 쓰려면 take a trip 이라고 써야 한답니다. take도 개처럼 무언가를 얻다, 획득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여행을 취하다, 여행의 기회를 얻다 라는 개념으로 쓰인다 이거죠. How was your trip to Paris? 파리로의 여행은 어땠었어? how는 어떻게, 즉 방법을 물을 때 쓰이는 의문사지만 무엇이 어떤지처럼 상태를 물을 때 쓰이기도 한답니다. 우리가 흔히 쓰이는 인사가 그 예가 될 수 있겠죠? How are you?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넌 어떻게니가 아니라 넌 어떠니? 어때의 의미를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그런 의미로 how가 쓰이고 있네요. 자, 여기 오늘의 패턴이 나왔어요. 친구들도 딱 느낌이 왔죠? 오늘의 패턴은 how was, 무엇은 어땠나요? 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데이트 관련한 표현들을 배웠었죠? 호감 가는 그 사람과의 첫 데이트.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묻습니다. 데이트 어땠어? 우리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How was the date? Great guys. Repeat one more time. How was the date? 자네 선생님은 거의 매주 영화를 보는 편이랍니다. 지난주에도 빗길을 뚫고 가서 이번에 50주년을 맞이해 특별히 제작된 007 시리즈 하나를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영화가 재미있었는지 어땠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이와 같이 이 자네 선생님에게 물어봐 줄래요? 우리가 배운 패턴 가지고 말이에요. 영화 어땠어요? How was the movie? How was the movie? 정말 잘했어요. 영화는 자네 선생님이 봤다는 그 영화이니까 더를 붙여주면 되겠네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얼마 있으면 미안해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죠? 시험 보고 우리 서로 무슨 얘기들을 하죠? 아이고, 시험이 어려웠네, 쉬웠네, 여러 얘기를 하다가 친구들에게 서로 물어봐요.
시험 어땠어? 라고. 자, 그럼 이걸 우리 영어로 말해볼까요? How was the exam? How was the exam? 자, 이제는 함께 만들어 본 문장들을 완전히 내 입에 딱 익히는 시간 함께 불러볼게요. 우리의 프로마스터 매튜. Hello everyone. Welcome to Listen Up and Speak Loudly. This is your Pro Master Matthew. Now it's time to practice your pronunciation with me. Are you ready? Okay, here we go. How was your trip to Paris? How was your trip to Paris? How was the movie? How was the movie? How was your exam? How was your exam? 두 번째 패턴은 과연 어떤 사연에 어떤 형태로 숨어서 우리를 기다릴지 한번 찾아보죠. 어디 보자. 어디에 있을까? 아하! 이게 좋겠어요. 함께 보시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뭘까요? 정답은 사랑해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는 뭘까요? 정답은 썰렁해입니다. 이처럼 생각지 못한 대답을 내놓는 퀴즈를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넌센스 퀴즈라고 하죠. 오늘 사연에는 넌센스 퀴즈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네요. 우리 같이 내용 살펴볼까요? Why do people feel stronger on Saturdays and Sundays? 왜 사람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더 강하다고 느낄까요? 왜 사람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더 힘이 나고 강하게 느껴질까요? 자네 선생님은 이 문제 풀어본 적이 있어서 정답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정답은요. 평일은 weekdays 이기 때문이죠. 무슨 소린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평일은 영어로 weekdays. week과 동일한 발음을 가지는 단어가 있으니 W-E-A-K, week. 약한을 의미하는 형용사. 아하, 이제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그렇죠. 평일은 weekdays. 약한 날들이라 발음될 수도 있는 거겠군요. 그래서 weekdays. 즉 평일은 약한 날들인 거죠. What cruel person would sit on a baby? 두 번째 문장이었는데요. 어떤 잔인한 사람이 아기 위에 앉을까요? 너무 무서운 말이네요. 아프지 않게 살짝 안아 올려주지는 못할 망정 아기 위에 앉다니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베이비시터이랍니다. 사실 베이비시터는 아기 위에 앉는 사람이 아니라 아기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앉다라는 의미의 동사 sit에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을 나타내기 위한 이 r을 붙여 언뜻 보면 아기 위에 앉는 사람인 줄 알겠지만 엄연히 아기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한 단어랍니다. 어쨌든 사연의 주인공은 이 넌센스 퀴즈를 보며 난감해하고 있어요. 한 문제는 어찌어찌 풀었는데 다른 문제가 너무 궁금한 거죠. 그럼 우리 친구가 어떤 메시지를 남겼는지 같이 볼까요? My uncle gave me this. 삼촌이 이 문제들을 주셨어. Right answers, then he will buy a toy for me. 정답을 말하면 그가 삼촌이 나에게 장난감을 사주신대. A babysitter for number 2.
2번의 답은 베이비시터. I don't know the answer for number 1. 그런데 1번 답은 모르겠다. 아이고, 눈앞에 장난감이 아른아른 거리는데 빨리 해결하고 싶겠죠? Help me. How do I solve this? 도와줘. 내가 이 문제 어떻게 풀지? 마지막 문장에서 오늘의 패턴 찾을 수 있겠는데요.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의문사 how를 포함한 패턴 문장을 배울 거예요. 저번 시간에는 데이트는 어땠는지 등등 상태에 대한 궁금증이었다면 오늘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나 하는 궁금증을 해결하는 문장이에요.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죠? How do I?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하나요? How do I? 어찌저찌 해서 글쓴이가 드디어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삼촌이 선물을 보내오셨지 뭐예요. 선물 박스를 신나게 열어보려는 순간 어찌나 뭐가 꽁꽁 쌓여 있는지 박스를 열 수가 없었어요. 글쓴이가 소리를 지르죠. 뭐라고 할까요? 이거 어떻게 열어요? 영어로 한번 말해볼까요? How do I open it? How do I open it? 상자를 열어보니 평소에 갖고 싶어 했던 태블릿 PC가 들어있는 거예요. 와, 삼촌 선물하는 스케일이. 그런데 뭔가 컴퓨터에서 영어 수업 동영상도 받고 영화도 받고 해서 연결해 넣고 싶은데 마음처럼 쉽게 되질 않는 거예요. 새 것을 괜히 망가뜨릴 수는 없겠죠. 이럴 땐 잘하는 사람한테 질문하는 게 최고예요. 그것을 어떻게 다운받을 수 있을까요? How do I download that? How do I download that? 아주 잘했어요. 이 친구의 얘기 말고 이제는 이 패턴으로 우리가 자주 쓸 수 있는 문장 만들어 볼까요? 외국인 친구가 나오거나 여행 다녀오시는 부모님 모시러 나갈 때는 공항으로 픽업을 가야겠죠? 그런데 운전을 하려니 아니면 생각보다 먼 곳 어떻게 가야 할런지 공항 어떻게 갈 수 있죠? How could you say in English? 패턴 문장들 다루면서 어디에 도달하다, 다다르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만능 동사 배운 적 있죠? Right. 기억하고 있다니 역시 여러분들 대단한데요. Get. 역시 만능 동사다워요. How do I get to the airport? How do I get to the airport? 다음 문장이요. 가전제품 요즘은 하도 종류도 많고 또 제품들이 워낙 빨리 바뀌고 신제품들이 금방 나와서 조작이 쉽지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오늘은 에어컨 해볼까요? 에어컨을 어떻게 켜는 거예요? 영어로 에어컨은 air conditioner. 이거 아세요? 말이 굉장히 길어서 그냥 줄여서 우리나라에서 에어컨 하는 거랍니다. 가전제품 같은 걸 켤 때 쓰는 동사는 turn이 있어요. turn은 뭔가를 돌리는 건데 우리 스위치를 생각해 볼까요? 스위치를 돌리면 불이 켜지고 다시 돌리면 꺼지는 그런 종류의 스위치도 있죠. 그래서 turn on 하면 전기불 같은 걸 켜는 걸 뜻하고 turn off 하면 끄는 걸 의미한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 가지고 에어컨을 어떻게 켜는 거예요? How do I turn on the air conditioner? How do I turn on the air conditioner? 자, 두 번째 패턴은 여기까지. 지금부터는 완벽한 발음으로 문장 구사 연습하는 시간. 우리의 프로 마스터가 기다리고 있네요. 함께 큰 목소리로 연습해보죠. Let's practice. Welcome to Listen Up and Speak Loudly. Now it's time to practice your pronunciation with me. Are you ready? Here we go. How do I solve this? How do I solve this? How do I get to the airport?
How do I get to the airport? How do I turn on the air conditioner? How do I turn on the air conditioner? 여러분들이 최고예요. 잘해준 여러분들이 대견스럽고 자랑스럽네요. 오늘의 두 가지 패턴 복습 잘하는 거 잊지 말고요. 영어 상식 넓히러 출발해 볼까요? 짹짹 자넷의 영어 상식 지적임 자넷 트위터. 오늘의 이야기는 영어의 준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준말이란 말 그대로 단어가 길어서 줄여서 쓰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렇다면 영어의 준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동물원을 뜻하는 zoo는 원래 zoological garden. 아이고, 발음도 힘들고 길군요. 끝난 줄 알았는데. 그래서 편하게 그냥 앞부분만 따서 zoo라고 한답니다. 혹시 여러분은 수학 좋아하나요? 수학은 영어로 math인데요. 이건 mathematics의 준말이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죠. 바로 체육관은 gymnasium. 이지만 편안하게 그냥 gym이라고 줄여서 쓴답니다. 또요, 박람회라는 뜻의 expo. 이건 exposition을 줄인 거고요. 난 누구의 팬이야? 어디에 열광하는 사람. 팬은 영어로도 팬인데요. fanatic을 줄인 말이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줄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경차는 경승용차를 줄인 말이고, 아빠나 엄마가 서로를 부를 때 이렇게 말하죠. 여보. 이건 사실 여기 보의 준말이랍니다. 이 외에도 줄여서 쓰는 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겠죠? 아리송한 영어 궁금증을 한 방에 정리해주는 궁금타턱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우리 패턴 강의 중에 있으려나 아니면 다른 호기심이 생겼을까요? 아니면 지난 수업 중에 생긴 질문일까요? 보내주신 질문 먼저 함께 살펴보죠. 선생님, 제가 단어장 사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기로는 trip, travel, tour가 전부 여행 아니면 여행하다 라는 뜻의 단어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달라요? 아니면 다 똑같이 쓸 수 있는 건가요? 파리 여행 때문에 여행에 관련한 질문이 생겼군요. 우리 친구들 여행하면 여러 단어들이 생각나죠? 아까 들었던 trip, 그리고 travel, tour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가 궁금해하는 대로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걸까요? 물론 크게 보면 여행이라고 한 카테고리 안에 넣을 수 있을 텐데요. 약간씩 의미 차이가 있답니다. 아이고, 벌써 어렵게 느껴진다고요? 세 가지나 있어서 걱정 마세요. 이찬혜 선생님이랑 같이 차근차근 살펴보면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은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먼저 trip 하게 되면 짧은 여행을 의미해요. 그리고 무언가 특정한 목적이 있을 때 사용한답니다. 아빠가 가끔 출장 가시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출장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하는 곳으로의 여행을 떠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출장은 영어로 business trip 이라고 한답니다. 아빠는 출장 중이세요. He is on a business trip. He is on a business trip. 쇼핑 관광이라는 말 들어보았나요? 자네 선생님이 많이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아직 실제로 해본 적은 없으니 오해는 마시고 며칠 짧게 있으면서 만난 것도 먹고 이런저런 상대적으로 자국에서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상품이나 여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품들을 사는 여행이죠. 이런 걸 영어로 shopping trip
이라고 한답니다. 다음으로 tour 살펴볼까요? 투어는 쉽게 말해서 외국인들이 그 나라의 아주 유명한 관광 명소를 둘러보는 걸 투어라고 한답니다. 여행을 하는데 유적지나 의미 있는 곳을 쭉 둘러보는 걸 의미하죠. 투어버스라고 들어봤죠? 차에 앉아서 유명한 건물들 보고 잠깐 내려서 이렇게 안에 둘러보는 게 투어버스예요. 아참! 집에 손님이 오거나 학교를 구경시켜 주는 것도 투어라고 한답니다. She is touring a new home. 하게 되면 그녀는 새 집을 둘러보는 중이에요 라는 의미를 가진답니다. 다음으로 travel이 있어요. travel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행을 의미해요. 여러 종류의 여행을 travel이라는 단어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짧은 예문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나는 유럽으로 여행 중이다. I'm traveling to Europe. I'm traveling to Europe. 세 가지 단어 살짝 구별 가능하겠죠, 이제는? 비슷해 보이면서도 다른 이런 단어들이 생각보다 많으니 나올 때마다 확인하고 넘어가는 지금의 그 호기심 잃지 말고요. 언제든 질문 환영이니까 톡 노크하세요. 오늘 수업 어땠어요? How was today's lesson? 당연히 즐거웠고 유익했다고요? 이 강의가 끝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 있나요? 그렇죠. SRP. Speak loudly, review every day, and practice all the time. 이 법칙만 잘 지켜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은 이번 시간 내용들로 가득 찬다는 사실 잊지 말고요. 복습은 수업 끝나고 바로 직후가 가장 효과적이란 사실 보너스로 알려드리면서 이찬혜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Thank you.